모처럼 만의 꿀맛 같은 휴식. 한동석 회장과의 호스피탈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온 마광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독고탁이 비열한 계략으로 쌀벌레가 득실되는 묵은 쌀로 독수리 술독가에서 막걸리를 만든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티브 좀 한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광숙과 오천수의 직원들이 한데 모여 심각하게 티브를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어이없고 황당해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게 됐는지 영문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과연 독고탁의 관계가 이번에도 먹힐까요? 당연히 먹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구마 전개는 피할 수가 없겠네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바로 이어갈게요. 보도방송이 끝나자마자 독수리 술독가에서 납품받고 있는 거래처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물론 전 직원들은 해명하느랴 진땀을 뺐지만 거래를 끊는다는 거래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 창고에는 반품으로 돌아오는 막걸리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LX 호텔 한동석 회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마광숙 대표의 성품을 알기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호텔을 찾는 손님들의 성화와 직원들의 권유로 진상이 파악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공적인 위치에 있는 관계로 한동석 회장의 마음과는 별개로 회사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광숙 대표가 신경이 쓰인 한동석은 따로 독수리 술도가를 찾습니다. 술도가 앞에는 반품으로 들어온 막걸리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 대표, 괜찮아요? 난 마 대표의 술도가에서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 뭔가 잘 못 알고 그랬을 거예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위로하며 달래줍니다. 네 회장님, 저희는 그런 재료를 쓰지 않을 뿐더러 분명 저희를 망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모략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경찰서에 방송사를 고소를 했고요. 곧 있으면 기자들이 찾아올 예정인데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를 할 예정이에요. 또한 경찰서랑 관공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광숙은 비장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광숙의 당당함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동석 회장은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한 검사 잘 계셨는가? 오랜만일세. 우리가 대학 때는 한창 어울리고 다녔는데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지. 한동석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에 있는 절친한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후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의 소식을 듣게 된 장미애는 남편 독고탁의 지심을 직감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독고탁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혹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벌레 나오는 쌀로 만드는 술도가 방송이요. 그러나 독고탁은 모르는 일인 듯 딱 잡아떼고 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독수리 술도가 안 되겠네.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곧 있으면 망하게 생겼네. 슬슬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군. 철면피한 표정으로 독고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장미애마저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독고탁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마음속 한편으로 남편에 대한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한편 호련히 떠난 선아 씨를 잊지 못하는 오홍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 사람 찾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게 돌아왔는데요. 김 원장의 남편 수아들이 흥수가 사는 옥탑방으로 찾아와 흥수를 구타하고 폭행을 한 것입니다. 오흥수는 영문도 모르고 맞다가 마침 집에 들린 지옥분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되면서 김 원장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됩니다. 폭행의 충격보다 김 원장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이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된 오흥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흥수는 지옥분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김 원장이 보낸 커플링과 편지로 오흥수는 피아노 원장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었지만 또다시 조직원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며칠째 강의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하는 오흥수.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옥부는 당당히 오흥수를 지켜주겠노라 보디가드를 아니 보초를 자청해서 흥순의 집을 찾습니다. 옥분씨, 아니 지원장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흥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쌤, 며칠째 잠도 못 자며 불안해하신다면서요. 강의도 못 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놈들이 다시 올까봐 그러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옥부는 든든하고 씩씩하게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황당하며 당혹스러운 오흥수.
하지만 못 이기는 척 지옥분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옥분은 오흥수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옆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지옥분은 깜짝 놀라며 소리치게 됩니다. 평소 흥수와 결혼하여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꿈을 꾸고 있던 옥부는 보초를 서다 고이 잠들어 있는 흥수를 바라보며 살며시 흥수 씨 옆에 한번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아침까지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옥분의 비명소리에 흥수도 놀라 깹니다. 그러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지원장을 보더니 더 크게 놀라 더 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니 보초 서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저에게 무슨 짓 하신 것 아니죠? 흥수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모습이 마냥 싫지가 않는 지옥분.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고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랐거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1일차예요. 하룻밤 같이 보냈으니 저 책임지셔야 해요. 지옥분은 장난기 있는 말투로 살짝 웃으면서 태연하게 말을 건넵니다. 지원장의 말에 흥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흥수의 마음에 지옥분에 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져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제자 독고세리를 크게 나무란 오범수. 독고세리가 남기고 간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교수님이 아프고 힘들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걱정되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제자 그 이상도 아니었던 세리의 존재. 드디어 오범수에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동석 회장과 만나 한결과 세리의 결혼 문제를 매듭짓고 온 장미애. 풀 죽어 들어온 독고세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락이 뭔 일 있었어? 기쁜 소식이 있어. 하지만 독고세리는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피곤해서. 기쁜 소식이 뭔데? 장미애는 말을 이어갑니다. 너 결이와 결혼 약속 잡혔어. 올해 가을 9월. 독고세리는 장미애의 말을 끊으며 엄마, 그게 뭔 소리야? 누가 결혼을 해? 내가? 아니,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 그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언제 결혼하겠다고 했어? 세리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이에 뒤따라 들어간 장미애는 그런 딸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결혼을 못해? 아니, 왜 안 해? 그 이유를 빨랑 말 못해? 불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떨리는 눈빛으로 독고세리는 엄마 눈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다 입을 뗍니다. 엄마, 나 교수님 사랑하나 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불같은 화를 내며 장미애는 손을 들어 때리려다 멈춥니다. 다시 진정을 한 장미애. 아니, 얘가 어쩌려고 그러니? 교수님을? 그 많은 남자들 놔두고 왜 하필 애딸린 유부남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도 절대 안 돼. 그렇게 독고세리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딸아이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엄마 장미애는 세리의 방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오범수에 대한 진심을 내뱉은 독고세리는 그대로 침대 위로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합니다. 낮에 교수님한테 혼나긴 했지만 내 진심을 얘기했어. 그리고 방금 엄마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내 본심을 이야기했어. 속 시원하고 후회는 없지만 정말 잘한 게 맞을까? 그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세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뵐게요.